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4일 어느덧 벌써 수요일이에요.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요일 개념이 자꾸 없어지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벌써 3월 14일. 속절없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어떤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뭔가 루틴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시세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스케일버는 예외겠죠. 자, 3월 24일 증시학도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도기마을분들, 카페 회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장이었어요. 한번 숨고르기를 해야 할 만한 시점에 숨고르기를 들어갔고요. 숨고르기를 한 것 치고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까? 오늘 시장을 해보지 뭐. 간을 보는 연준. 네. 간을 보는 연준. 네. 이게 오늘 시장 핵심 이벤트입니다. 간을 보는 연준, 날아가는 원자재.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라. 수요일이라고 그랬어? 치매가 오나? 분명히 목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에서는 수요일이라고 나갔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원유를 필두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원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는, 이 정도면 초강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초강세를 시현했고, 이 부분은 114달러예요. 이 부분은 전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같이 겹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고 시작하죠. 자,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한번 보고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원자재 가격 먼저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장난 아닙니다. 비철금속. 자, 니켈 또다시, 니켈이 이제 안정화될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길 바라면서 보유 편향이면서 바램 편향으로 이제 안정화돼야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웬 요리야? 또 15% 정도 올라가면서 28,000에서 32,000으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아연 7.6%, 알루미늄 5.5%, 비철금속 가격이 엄청나게 다들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농산물은 엇갈렸어요. 농산물은 엇갈렸으나 그러나 그동안에 지난 1년간을 보면 다들 고점 부근에서 크게 조정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니켈 가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흐름들, 한 달짜리 보면 바로 답 나오는데, 자, 저 8만 달러. 8만 전자다. 8만 달러. 여기서는 이제 4만 달러 땡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가격이 다른 거구나. 하여튼 저 차트만 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가격은 보지 마시고. 자, 고점에서 반토막 나와서 떨어졌는데 오른쪽에 살짝 오른 걸로 보이잖아요. 이거 근데 하루짜리 보면, 일주일짜리 보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일주일짜리 보면 확 떨어지다 빠방.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게 오르는 게 안 보이는구나. 근데 어쨌든 15%가 올랐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건드릴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달러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8.61로 0.12% 지금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르고 있어요. 반면에 뭐가 떨어질까? 네, 6년 내 최저치 앵하, 1번 앵하가 121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는 1219원. 거의 비슷해. 붙었어. 계속 말했으면 1대10. 1대11대에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아주 좋죠. 커피값도 싸고요. 모든 게 싸요. 모든 게 쌉니다. 동경 말고 딴 동네 가면, 가까운 오사카 가면 모든 게 싸요. 서울보다 모든 물가가 싸기 때문에 밥 먹어도 돈 버는 것 같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출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문제가 되겠죠. 어제 일본 시장에서는 토요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경쟁하게 되는 일본 업체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고, 어제 이미 근데 발현이 되었고, 수출 품목들은 상당히 좋겠죠.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일본 앵화의 하락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라면 5년, 10년 그 이상짜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제2차로 생기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주로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계층에 굉장히 편애하는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지금 가격이 붙었기 때문에 1대 10으로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일본과 경쟁하는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은 조금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급 적체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팔 때는 있어요. 뭐 경쟁이 심하더라도 경쟁이 심해서 못 파는 건 아니야. 경쟁이 심해서 인센티브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그 상황은 차가 그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도체 문제가 풀리면 되니까 그건 또 그런 식으로 또 같이 섞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 그다음에 경제 보는 게 한 가지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밌죠. 365 또 올 어라운드로 봐야지 된다는 거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준은 인플레의 기대 심리와 한판 전쟁을 시작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간을 보고 있어요. 태핑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간을 보고 있습니다. 톡톡 건드리고 있습니다. 톡톡톡톡 건들까 말까, 견딜 수 있을까, 시장은 견딜까, 톡톡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냐?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될 게 보유 편향도 보유 편향이지만 나는 올라가길 바래,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이거야라는 생각. 요거를 또 이중적인 잣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야? 핵심은 뭐야? 경기입니다. 핵심은 경기. 자, 경기가 살아있을 것이냐 죽어있을 것이냐가 무엇보다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살아있느냐.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살아있으면 금리 계속 올려도 되고 시장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도 죽을 거고 채권은 환호할 것이고 이런 구도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유 편향이 있는 거죠. 주식 보유 편향자들은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살아서 주식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채권 보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 금리를 올리면 경기 니값 것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많이 보아왔어. 경기 작살날 것이야.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있어. 장당의 금리차를 좀 봐. 라는 게 채권 시장의 입장일 것입니다. 두 진영 간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자,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얌얌 맛있게 같이 소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금리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숨고르기 할 만할 때 숨고르기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더 많이 장기물은 오늘은 단기물이 더 많이 떨어졌네. 이상하네. 잠깐만 다시 확인할게요. 10년물 국채금리 2.29%, 2년물 국채금리는 2.098%로 이제 20bp 미만으로 다시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졌습니다. 예, 좁혀졌습니다. 맞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1bp 빠졌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1.4bp. 네, 맞네요. 장기물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경기가 나쁠 거라고 예상하면 장기물이 조금 더 많이 꺾여요. 미래가 나빠질 테니까. 단기물은 금리 올리는 거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단기물은 금리 올리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덜 빠지고, 장기물은 경기를 바라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고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경기는 못 견딜 것이다라는 게 일관된 채권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올해 하반기쯤 어디쯤에서는 채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포착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까지는 채권 시장은 보지 말자, 계속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폭이, 연준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 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반기는 조심해야 되겠다.
채권 시장의 맘대로 시장이 안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입장은 연준 편에 쓰는 게 맞을 거야.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연준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까? 네, 연준은 경기가 살아 있을 거라고 지금 모종의 합의,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비둘기파 총재분들도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지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Everything on the table라고 얘기했고요. 50bp 금리 인상과 25bp 인상 어느 쪽일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올바른 방법일지는 데이터가 알려줄 것이다. 자, 이분 비둘기였어요. 비둘기인 분들조차 50bp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표 축소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차 대표 축소도 일부 파월 말에 의하면 금리 인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50bp 인상하면서 그 대차 대표가 축소하면 50bp 이상의 진짜 빅스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이걸 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1년간 연준의 태도를 보면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투표권이 있든 없든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인사 말에 의해서 시장이 울었다 웃었다 막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잠번지를 매기고 크게 데미지를 안 입게 하는 방법이었더라는 거죠. 지난 1년간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계속 연준 인사들이 톡톡톡 건드리니까 시장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뻑 벌어지면 시장은 별로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아요. 자, 우리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네요. 오히려 반대로 올랐죠. 올랐어요. 그리고 그 전에 테이퍼링 한다고 할 때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테이퍼링 하고 나니까 가격이 올랐죠. 오히려 12월 연말까지 그냥 고가 행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주사를 매기는 차원으로 계속해서 탭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준은 올해 몇 차례 50bp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한 번 아니고요. 몇 차례. 양적 긴축으로 부르는 대차 대표 축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야, 몇 번이래요. 50bp 인상이 몇 번.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는 상반기로 당겨지어서 진행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려야 한다. 자, 2.5%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그럼 2.5%까지 가려면 몇 번 올려야 되는 거예요? 6번. 6번. 6번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인 상황과, 금리 인상과 대차 대표 축소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요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상과 대차 대표 축소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놓인 상황과 파월 의장이 대차 대표 축소에 대해 이미 내놓은 커뮤니케이션 등을 고려하면 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 야, 이 대목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놓인 상황과 파월 의장이 대차 대표 축소에 대해 이미 내놓은 커뮤니케이션 등을 고려하면 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 행간을 읽으라 그러죠. 여기 행간을 읽어봅시다. 지금 여기 행간에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대목, 간을 본다, 태핑한다. 이게 전혀 정형적이거나 뭐 규칙적이거나 규례적인 것이나 이게 루틴이거나 공식적인 오피셜한 거가 아니죠. 오피셜한 게 아닌데 지금 이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연준 인사들은 자, 우리 이제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해서 사전에 우리가 할 행동을 시장에 던져주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라는 게 연준 회의, FOMC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사람들 간의 동의를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연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옛날에 FOMC하고 뭐 베이지북 뭐 이런 걸 기다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 스테이트먼트가 뭐가 나올까 막 이러면서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놓은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며, 이미 내놓은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파월 의장이 분명히 금리 인상과 대차대표 축소를 같이 할 수 있고, 대차대표 축소는 금리 인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FOMC 회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이 발표하는 베이지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의 간을 보면서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계속 뭔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시그널들을. 그래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직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약간 보류. 이런 뉘앙스가 뒤에 숨어 있지 않는가요? 저는 그런 뉘앙스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야, 우리 50bp 인상할 거거든? 너희 견딜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25bp 하긴 할 건데 50bp도 할 수 있다니까? 두 번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나. 연속으로 할 수도 있어. 상반기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5월 달에 하고 6월 말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니? 괜찮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면 진짜 하려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진짜 할 거야. 괜찮으면 시장이 버티면. 근데 오늘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꽤 잘 버텼다. 왜냐면 어제 오른 게 있잖아요. 어제 오른 게 있는데 1% 중반대 하라? 꽤 잘 버틴 거다. 근데 만약에 와장창해서 만약에 시장이 5%, 3%, 4%막 이렇게 폭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두 번 카드에서 아마 한 번 카드로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빠져. 3% 빠졌다, 5% 빠졌다, 연속으로 빠져. 그러면 그냥 25bp 하지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연준의 행동이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이놈을 잡기 위해서 좀 센 빅스텝을 시장에서 조정하기 시작했다. 조정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네. 자, 유가 폭통은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의 침공 사태가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또 하나의 이슈가 터졌습니다. 폭풍이 있어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송유관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트러블이 생기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얘네가 보통 유럽 이쪽에 수출이 한 400만 배럴 되죠. 400만 배럴, 토탈 한 400만 배럴 되는 걸로 아는데 100만 배럴이면 굉장히 크죠. 증산을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증산 40만 배럴인가 40만 배럴 맞죠. 40만 배럴 하는 상황인데 100만 배럴 줄어든다? 유가가 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4달러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정말 재미난 얘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유럽 등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 때는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결제받겠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좋지? 누가 좋은 거야? 유럽이 좋아? 루블화? 막 뿌리고 다니던데 길거리에서.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결론을 내었다는 뉴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 부의장이 아주 안 좋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면 세계는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2% 감소한 연율 77만 2천 채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고요. 전달은 4.5%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상승과 공급망 찾을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 게임스톱의 주가는 라이언 코엔 회장이 회사 주식 10만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무려 14%나 초급등하는 양상 보여주었고, 모더나는 5세 이하에게는 효과가 좀 약하다라는 연구 결과 나온 이후 4% 급락했습니다. 자, finbiz.com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장 분위기 파악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 에너지 주식들 역시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에너지 주식도 올랐고, 애플은 SE 출시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이거 뭡니까? 애플 올랐고, 테슬라는 3개 전기차
중에서 유일하게 올랐고 다른 전기차는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 공장이죠? 텍사스 공장 맞죠? 텍사스 공장 어제 막 그 일론 머스크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공장 했고 램프업이 되고 올해 몇십만 대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 작용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는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25bp 인상 가능성 33.9%, 50% 인상 가능성을 드디어 이제 66%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60%에서 6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80%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틴다 그러면 분명히 50bp를 진행할 것이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연준은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오늘 진하게 받았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핵심은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핵심은 경기다. 감사합니다. 안녕.